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재진성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을 납치해간다는 그런 경우, 바로 인신매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준비해 주신 것 중에서 카톡 내용까지도 준비된 게 있는데 저는 봤지만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바빴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원룸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와 이런 일들도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역시나 사람이 정말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일들을 또 직접 겪으신 게 또 신기하네요. 네, 제가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사람에 대해서 좀 겪은 일은 많아가지고요.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도 더 겪으면 안 되는 게 사람 공포인데. 그렇죠. 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살면서 만난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군대 훈련소에서 만난 말년병장의 실체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같은 대학에서 만난 썸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람이 염치가 있지 군대 가는 놈이 군대 가기 전에 여자한테 고백하고 기다려달라는 말하기가 좀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을 잡고 말도 안 하고 저는 군 입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군 입대를 해서 춘천 대기보충대에서 이제 훈련소 배치 전에 대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뭐 하는 것도 없고 시간도 너무 안 가니까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상황이 막상 오니까 인생에 대해서 막 돌아보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썸녀한테 고백 못하고 온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도 일단은 군대 가기 전에 썸녀 연락처랑 주소는 수첩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대를 했고, 보충대에서 훈련소 배치 받고 나서 가기 전에 한번 편지를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다행히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썸녀한테 인터넷 편지라는 걸로 해서 답장이 왔고, 그 당시 저는 강원도에 있는 훈련소로 배치받았거든요. 근데 그 썸녀가 인터넷 편지로 써준 답장 내용이 보니까, 훈련소로 보면 거기 자기가 아는 친한 오빠가 여기 훈련소에서 병장으로 지금 군생활 중에 있대요. 그래서 잘 말해가지고 도움을 주거나 뭐 아니면 몰래 전화통화하게 해줄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깃하니까, 지금 뭐 군대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못 쓰고, 뭐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무슨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한테 뭐 전화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랑도 단절되고 여러 사람들이랑 통화도 너무 하고 싶으니까 꼭 전화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도 하고 싶고 뭐 친구한테도 하고 싶고, 이렇게 그 병장 오빠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그 썸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보내니까 한 4, 5일 정도가 걸려가지고 4, 5일 정도 후에 편지를 읽었는지 저는 생활관에 쉬고 있었는데 어떤 말년병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썸녀 이름 부르면서 네가 걔 친구라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맞습니다 이랬더니 그 병장이 이제 엄청 친절하게 나 곧 전역하니까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전화 통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화하게 해줄 거고 지금 바로 부모님한테 통화하러 갈래?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당일날 그 말년병장 덕분에 저는 썸녀랑 통화도 하고 부모님 그리고 뭐 친구, 뭐 지인들한테 그날만이 아니라 그냥 거의 매일 일과를 마치고 전화를 거의 밥 먹듯이 했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뭐 흡연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정말 진짜 고마운 형이라고 느꼈는데, 엄청 인상도 좋으시고 그 여성분들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 교회 오빠 느낌? 그런 신뢰가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으면은,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있으면은 그 말년병장은 아무데도 안 가고 제 옆에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약간 쎄한 미소 짓고 그 종이에 뭐를 막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훈련병이니까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옆에서 그냥 기다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 이제 뭐가 적혀 있는지는 그 당시에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렇게 이제 시간은 지났고 저는 자대 배치를 받고 그 이후에 말년병자도 아마 얼마 안 돼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또 아쉽게도 제가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시 썸녀랑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썸녀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저랑 연락이 끊겼고 어찌저찌 하다가 저도 전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역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니던 대학 동기 모임을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동기들 얼굴도 볼 겸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동기 모임에는 군대 가기 전에 썸 탔던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때 그 군대에서 만난 그 말년병장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말년병장이 자기 전역하고 나서 그 썸녀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선물도 주고 고백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도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썸녀가 병장한테 집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대요. 본인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자기 학교 끝나거나 알바 끝나면은 집 앞에 매번 기다리고 막 스토커처럼 따라다녀가지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죠. 그때 친한 오빠라고 했으니까 뭐 집 주소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썸 타는 상황이었으니까 쪽팔려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그 오빠랑 사실 안 친하고 안지도 얼마 안 됐었대요. 친한 오빠가 아니라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장이 썸녀한테 계속 작업을 걸어서 가끔가다 연락은 하긴 했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고 만나기도 싫어서 어디 산다고 알려준 적도 없고 그 누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오빠같이 생긴 건 맞는데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그냥 조금 음흉하고 음침한 느낌이 났대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사실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저한테 이제 마음이 조금 있는 상태였는데 군대를 제가 그냥 가버렸고 어떻게 저랑 연락을 하고 싶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말 듣고 그 말년병장한테 어쩔 수 없이 한번 먼저 연락을 해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병장이 귀찮게 해서 연락을 안 했는데 연락 안 하니까 전역하고 나서부터 집 앞까지 막 찾아오고 스토킹 같은 걸 당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다행히 근데 그 스토킹 당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썸녀였던 그 누나 친오빠랑 부모님이랑 해서 뭐 원만하게 합의 봐가지고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집 주소를 이제 알려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너가 알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그 병장한테 그 누나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고 또 그게 상대방 동의 없이 원래 그런 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말 듣고 저 혼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퍼즐이 좀 하나둘씩 맞춰지더라고요. 왜 아까 말년병장이 저 통화할 때 어디 안 가고 옆에서 뭐 막 적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뭔가 적은 게 그 썸녀 주소였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수첩에 이름, 연락처 이렇게 적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보내야 되니까 편지 보낼 사람은 전화번호 윗칸에 따로 주소도 같이 적어가지고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하려고 수첩을 펼칠 때나 아니면은 펼치고 통화할 때 그때 살짝씩 보고 메모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자대 배치 받고 그때 이제 수첩에 적어갔던 썸녀 말고 다른 몇몇 여사친들한테도 안부 차원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때 그냥 얼추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르는 남자한테 연락이 왔다. 근데 무슨 이상한 변태같이 신음소리를 내거나 또 어떤 다른 여자애한테는 강남역에 그 여자가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간 적이 없는데 한 5개월 전에 제가 강남역 근처 술집에서 그쪽 번호 땄는데 혹시 기억나시냐고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봤다고 했고 또 어떤 여자애한테는 모르는 이름으로 집에 그냥 편지가 왔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 세상에 별 이상한 놈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대학 동기 모임에서 그 썸녀 누나가 해준 말 들으니까 하나둘씩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병장 전역한 시점이랑 여자애들이랑 연락한 시점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연락받은 몇몇 여사친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도 연락이 오냐, 편지가 오냐 했는데 한 명은 지금 뭐 차단해서 잘 모르겠고 다른 차단 안 한 여자애들은 가끔가다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기프티콘 같은 거 막 이렇게 보내면서 일부러 연락을 받게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랑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계속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어디서 번호를 땄다 하고 술 먹고 번호를 잘못 저장했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셔서 연락을 한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니까 그 여자애들한테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혹여나 뭐 연락 오면은 받지도 말고 답장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한 2년 전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썸녀였던 그 누나랑은 그냥 이제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다시 병장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 누나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인스타나 이런 거 보고 그 누나가 다니는 교회까지 알아내가지고 매 주말마다 귀찮게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행을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회사 건물 앞에 퇴근할 때도 서 있었고 뭐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처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바꿔가지고 여러 번 연락했고 몇 번이나 막 이제 교회 집 앞 회사 찾아와서 땡땡아 너 내 번호 차단 안 풀면 집 찾아가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이랬다더라고요. 예. 근데 사귀지도 않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무슨 소리냐고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병장이 그랬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모님 8시 30분에 출근하시더라? 차량 번호 1, 2, 3, 4 맞지? 이렇게 차량 번호 부르면서 아 장모님한테 인사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김치 맛있었다고 이랬대요. 근데 그 누나네 어머님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예. 김치를 담궈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소리 좀 그만하라고 우리 엄마가 그쪽한테 김치를 왜 담궈주냐고 이랬더니만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화를 냈다가 자기 혼자 갔대요. 그게 회사 앞에서 일이었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갔구나 했는데 회사 앞에서 퇴근하고 그 누나도 집까지 갔는데 갑자기 집 앞에서 나타나더니만 아까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이랬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집 앞이라서 그 누나 어머님, 아버님, 친오빠 나와서 말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연락받았던 여자애들이랑 저랑 뭐 여러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경찰에 넘겼고 근데 그때 안 사실인데 그 누나 인스타에 본인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그 누나 인스타 가서 사진을 캡처해서 본인 카톡 프로필 사진에 마치 자기 여자친구인 마냥 오, 소름 끼쳐. 그 누나 사진 올려놓고 사귄 지 D+300일 뭐 이렇게 처음 만난 날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인스타에는 혼자서 그냥 뭐 손사진 찍어놓고 럽스타그램 그 누나 계정 태그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토끼공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그렇게 크게 처벌받진 않았거든요. 무슨 벌금 내고 경찰이 잘 신경 쓰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해자 부모님도 그 상황 알고 그냥 손이 발휘되다시피 사과하고 그 정신과 전문가 뭐 상담도 받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제정신은 아니네요.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나가 그 가해자 부모님한테 듣기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있지도 않은 여동생이 있다고 믿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녔대요. 외동아들인데. 아,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건가? 네, 그 망상이 그냥 엄청 심했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되게 많죠.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한번 몇몇 건너서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네. 좀 스토킹이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이 좀 피폐해지는 그런.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그쪽 부모님이 엄청 막 사과하고 이래서 네. 뭐 따로 인사소송 진행 같은 거는 그냥 취소했고 위험한 상황까지 안 가고 끝은 났어요. 현재까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뭐 집까지 찾아오는 상황도 없고 어차피 핸드폰 번호 바꿨고 한 3개월 뒤에 어차피 이사도 가거든요. 딱히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누나한테 그 내용 캡처한 거 일부 받았거든요. 카톡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오늘 내 꿈에 나왔죠 용. 꿈 해몽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꿈에 나오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건데 자기 그렇게 내 앞에서 튕기더니 츤츤거리는 츤데레였구나. 자기는 알고 보니 너무 깍쟁이. 자기가 내가 보고 싶다고 꿈속에서 시그널을 보냈으니까 기다룡. 내가 자기 출근 전에 보러 갈게 용. 자기 왜 읽었으면서 답장 안 해요. 설마 또 혼나고 싶은 거예요 용? 오빠가 15분 안에 답장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15분 넘었는데 일부러 혼나고 싶어선 그러는 구양. 죄송합니다. 제발 그만 보내주세요. 오빠 때문에 맨날 잠을 설쳐요. 부탁드려요. 무서워요. 자기 하고 또 다른 거. 전화 받아.
왜 끊어? 장모님께 인사드려야 된다는 거지. 받아 전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자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알아서 자기 수줍음 많은 거 아니까 페이스톡도 걸어버리네요. 반항하는 거야? 진짜 화낸다. 사랑이 폭력이 되는 수가 그쪽 때문에 이미 출근했어요. 저희는 사랑을 나눈 적도 없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전 대화 내용이랑 다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또 뭐야? 자기가 15분 넘었어. 나만큼 너한테 잘해주는 남자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전화 받아. 이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진짜로 그만해주세요. 사랑은 원래 괴롭고 아름다우고 아니 사랑은 원래 괴롭고 아름다운 거래. 집 앞에 갈게 나와. 우린 만나서 대화가 필요해. 고작 이런 카톡 따위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알겠지? 어허 대답. 자기야? 얼마나 혼나고 싶길래 대답. 야 미친놈이다 이거 진짜로.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데 진짜? 네. 이거 정신 안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거는 진짜로. 와 사진 낚시도 안 당하네 요 깍쟁이. 와 이거 진짜 심하다. 지금 카톡 내용을 보고 있는데 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네. 답장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 야 이거 그거 유지태 대사 나왔다. 그 밑에 이 사진을 보낸 게 네. 15분이 지났다고 이걸 스톱워치로 재고 있었던 거래요. 아 난 이게 뭔가 했는데 처음에 스톱워치 잰 거를 캡처했고 그 다음에 이게 15분 지났는데도 답장을 안 하냐 하면서 15분 스톱워치를 사진으로 또 보내놨대요. 와 나 이거는 그냥 뭐 녹음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시간 재는 거네. 답장 없는 시간. 네. 그리고 또 지금 우와.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그 누나예요. 지가 캡처해놓고 와. 그러니까 누르면은 이제 D 며칠, 사귄 지 며칠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 진짜 또라이라고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지금 누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대처가 아쉽다, 뭐 누나가 흘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은 그건 진짜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이거 맞습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정신 나가요 이거. 함부로 못하는 것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알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누님 혹시 듣고 계신다면, 이 당사자분이 듣고 계신다면 진짜 본인 잘못이 아니니까 절대로 여기서 혹여나 그런 댓글이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와 네. 최준성님 진짜 세상에 이런 별일이 많구나. 첫 번째 이상한 사람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택시 타면서 벌어졌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인신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냥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입니다. 이게 네. 2016년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 2016년도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이쪽 지리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는 어디 갈 때 항상 버스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 근처 백화점 있는 번화가 쪽에서 호프집 알바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고 한 달 정도 후에 사장님이 최고 매출 찍었다고 가게 일찍 문 닫고 회식을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그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술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한 5잔 정도도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한 새벽 2, 3시쯤이었고 버스도 끊긴 시간에다가 그 사장님이 집까지 택시 타고 가라고 돈을 주셔서 근처에 있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앞좌석에 타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니 택시기사가 갑자기 정체 모를 미소를 딱 짓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봐서 저는 저희 집 주소를 말했고 그게 16년도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카카오 택시나 뭐 티맵 택시 뭐 이런 게 엄청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집 주소 말했고 택시기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술 많이 마셨어요? 이렇게 말을 걸어서 제가 아니요 저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요? 이랬더니만은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이 시간까지 젊은 청년이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새벽까지 뭐 했냐고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들릴락 말락 하는 소리로 아깝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취한 상황이 아니어서 잘 들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기사님 뭐가 아까운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사님이 이제 아니라고 뭔 소리냐고 집이 가깝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깝네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그냥 택시가 가길래 그냥 앞에 보고 있었는데
계속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핸드폰 안 봐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이라서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안 보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아 그래요? 이러더니만은 기사님이 자기 핸드폰을 저한테 주더니만 스마트폰을 얼마 사용한지 안 돼서 그러는데 네이버 어플을 깔아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어플 다운받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에 네이버 검색을 했죠. 검색을 했는데 왜 핸드폰에 앱이 안 깔려 있으면 설치라고 뜨잖아요. 근데 제가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열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핸드폰에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이미 네이버 설치됐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운전만 하더라고요. 잘 못 들으셨나 해서 조금 더 크게 기사님 네이버 설치됐다니까요? 이랬더니 택시기사가 갑자기 아씨 겁나게 시끄럽구만 이러면서 뭐야? 방향을 확 트는 거예요. 예. 저희 집 가는 방향이 아니라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길로 택시가 방향을 틀고 음침한 산길 같은 1차선 도로만 있고 새벽이라서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 곳으로요. 그래서 이사 온 지 안 돼가지고 길 모르니까 혹시 이쪽으로 가도 저희 집 나오냐고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저 이쪽으로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사님이 또 무시하고 그냥 계속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은 거예요. 예. 이대로 가면 뭔가 뭔 일이 나겠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혹시 신호등이 걸리거나 차 속도가 줄면은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분 뒤에 속도 감지 카메라가 있어서 택시가 서서히 속도 줄였고 이때다 싶어서 안전벨트 풀고 내리려고 하는데 안전벨트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제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나 막 이대로 죽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그때는 지금보다 좀 어렸으니까 예. 막 식은땀만 나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경찰에 연락하지 그랬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근데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호랑이 굴 안에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맞아요. 진짜 막 거의 멍하고 뇌 정지 상태였는데 그렇게 이제 택시는 계속 이상한 산길로만 가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큰 대로변이 나왔고 앞에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던 경찰차였고 창문 열고 진짜 있는 힘껏 엄청 소리 질렀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래도 경찰차가 소리 들었는지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택시 정차했고 경찰한테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니까 경찰도 이제 기사한테 왜 목적지로 바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향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밥벌이가 너무 어려워서 술 마신 사람 있으면 몰래 조금씩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때 확실한 거는 저희 집 방향이랑 살짝 어긋난 위치로 간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경찰 만나서 아무 일 없었고 근데 제 입장에선 조금 이상하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 이미 깔려 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저 한눈 팔기 한 거랑 안전벨트 안 풀리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고 뭐 이쪽 방향 아니라고 했는데 다 말도 무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본인은 이제 2G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나이가 들어서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앱이 설치된지도 몰랐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청력이 원래 안 좋아서 보청기를 끼고 있다면서 뒤에 달린 보청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저 크게 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조수석에서 크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는데 저번부터 고장나서 뻑뻑해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예전부터 고치려 했는데 항상 까먹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벨트는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찰들이랑 택시기사랑 해가지고 안전띠에다가 무슨 핀셋 같은 거 넣고 누르니까 결국엔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뭐 이제 신원 조회했는데 따로 뭐 이상한 건 없었고 뭐 불법 택시기사도 아니었어요. 운수 쪽에 등록된 택시기사였고 정식 택시기사였는데 일단 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운수회사나 뭐 다산콜센터인가? 그쪽에다가 민원 넣는 수밖에 없다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렵고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대로변이다 보니까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네, 그래서 대화가 잘 됐잖아요.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야 이거 진짜 별의별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좀 너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긴 하죠. 아니 근데 이런 거 저도 비슷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도 한번 겪었을 때 무서웠던 적이 뭐였냐면 그냥 저도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택시기사분들의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확인해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 얼굴이요? 얼굴이 그러니까 젊어요. 그 사람은 되게 젊고 거기 사진은 네. 늙었어요. 그래서 네. 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진성님도 네. 그거 비슷하실걸요? 시뮬레이션 네. 머릿속에서 막 돌리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라는 막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리지 않으세요? 머릿속에서? 네, 그 뛰어내릴 때도 진짜 멋있게 뛰어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안전벨트가 안 풀리니까 거기서 뇌 정지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시청자분들한테 하니까 기사가 바꿔서 운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아,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기사가 다른 차를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네. 이거는 정말 다른 일들이네요. 확실하게. 네.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난 게 네. 그 경찰차 타고 경찰차가 저희 집 앞까지 바래다 준다 했으니까 아파트 단지 건너편 대로변에다가 내려주셨고 어차피 그쪽으로는 사람 사는 곳이고 길 건너서 한 3분만 걸어가면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차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냥 이유 없이 닭살이 돋을 때 있잖아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닭살이 확 돋는 거예요. 닭살 돋자마자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하는 척은 했거든요. 전화는 네. 안 했지만 막 일부러 시끄럽게 다 들리라고 너 어디야? 나 지금 여긴데 뭐 7명이 나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오바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초 뒤에 제 앞으로 창문 열린 택시 한 대 쓱 지나가면서 에이 아깝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택시가 지나가니까 저는 뒷 번호판을 봤는데 뭔가 어디서 봤던 번호판 느낌이에요. 익숙한 번호판이고 제가 그 택시 번호판을 외우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뭐 모르는데 그냥 처음 본 느낌이 아닌 그런 느낌이라서 네. 저는 아직도 그 택시가 마지막에 지나갔던 택시가 그 택시였던 것 같다고 믿으면서 웬만해서는 주의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야, 이번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택시 이야기였고 이제 네.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네. 이야기는 직접 또 겪으신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카톡도 네. 다 있고 이것도 일부겠지만요. 네, 일부 정도만 보내드렸어요. 와, 근데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는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재준성님 바로 마지막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최근에 있던 일인데 올해 2월에 있었던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2월 달에 제가 이제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책 읽고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엄청 순순한 외모의 여성분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곧 전 남자친구를 여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한테 지금 만나고 있는 현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는 거예요. 많이 이뻤나요? 네, 제가 뭐 많은 여성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여태 봤던 여성분들 중에 거의 가장 아름다우신 약간 연예인 느낌 나는 예. 문채원 혹시 배우님 예, 그분 살짝 닮으셨어요. 예. 엄청 청순하신 외모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쁘신 분이 저한테 말을 걸고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이비 단체 아니면은 뭐 요즘 유튜버들이 일반인 상대로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잖아요. 아, 예. 그런 건 줄 알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성분한테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이비 종교장 잘 안 믿고 혹시라도 유튜브 하시면은 이런 콘텐츠적인 거 못한다. 찍어도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방송 못할 거니까 그냥 다른 사람 찍는 게 시간 낭비 안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성분이 본인은 유튜버가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버 아니고 진지하게 요청하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얼마나 세상이 흉흉한데 죄송하다고 다른 사람 하시라고 했는데 그 여성분이 카페 안에 지금 멀쩡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보니까 진짜로 나이 많으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아니겠다 싶어서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그냥 한 번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기로 했는데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뭐 제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니까 혹시라도 무슨 싸움이 벌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면은 저는 남자친구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 남자친구분한테 속여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저는 바로 일어날 거다 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성분은 알겠다고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기 전에 속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신상 정보, 그 여성분의 나이, 생일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확인하고 본인을 부를 때는 이름보다는 귀요미라고 애칭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귀요미?
그런 기본 정보만 살짝 외우고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알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름 나이를 알려줬는데 네. 그 당시 가명으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실제 진짜 제 정보를 말씀드렸거든요. 저 최진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으시네요 이러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술, 담배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은 자주 안 하고 담배는 그 당시에 금연 중이어서 금연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여성분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그때는 이상한 걸 못 느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그 전 남자친구가 카페에 도착을 했어요. 살짝 무섭게 생기기는 했는데 아무튼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행히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걸더라고요. 그 전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전 남자친구랑은 트러블 없이 좋게 헤어졌어요. 서로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러면서 행복해라 이러면서 헤어졌고 이제 상황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랑 같이 있기 뻘쭘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저를 이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여성분이 저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착하셔서 그런데 안 바쁘시면 오늘 술이나 한 잔 같이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 네. 저는 이것도 예상 밖이라서 네. 또 너무 당황했는데 아니다. 술은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만 그러면은 술을 싫어하면 밥이라도 먹재요. 근데 정말 처음 보는 분이랑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좀 편해지면은 밥이라도 사게 번호라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뭐 누구한테 마음이 주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너무 예쁘셔가지고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셔서 저랑은 안 맞으실 것 같다. 더 멋진 남자분 만나시게 될 거다 하고 카페를 나왔는데 그 여성분이 저를 계속 쫓아오면서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 카페에 갔다가 약속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 가는 길이었거든요. 예. 거의 집 근처까지 따라오니까 이대로면 집 앞까지 따라올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정말 가시라고 이랬더니 갑자기 이 근처 사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괜히 이 근처 산다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괜찮다고 가시라고 좀 화를 냈거든요. 이제 너무 귀찮은 상황이니까.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러면 물러날 줄 알았는데 카톡 아이디라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카톡으로 조금만 얘기를 해보다가 안 맞으면 차단하고 아이디 비공개로 돌려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이게 예쁘시긴 하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네, 너무 어색해서 그 자리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죠. 집 와서 몇 시간 뒤에 그 여성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는지 언제 술이나 한번 해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성분이 그 당일날 저한테 낚시 좋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좋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랑 그 여성분이랑 알고 지낸 지 하루도 안 된 사이인데 대뜸 자기도 낚시 좋아한다고 1박 2일로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단 둘이서. 어디로요? 제부도. 제부도? 네.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살짝 유교보이라서 이런 상황이 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교보이. 예.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카톡을 해야겠다면서 애들한테 좀 여론조사 비슷한 걸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을 안 읽고 있었는데 안 읽고 있으니까 노출이 조금 심한 본인 사진을 좀 벗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나 살 너무 많이 쪘지? 이러면서.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니다 싶어서 제가 수고하세요 이러고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너 땡땡동 근처 산다고 했지? 내가 네 못 찾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고 갑자기 보이스톡이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당연히 안 받았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이라서 보이스톡 거절하고 그 여자는 차단을 하긴 했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카톡이랑 보이스톡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국인 표시 있잖아요. 빨간색. 그걸로 와가지고 외국인한테 연락이 온 것 같더라고요. 사진은 안 뜨고 빨간색 지구본 모양 떠져 있고 그걸로 와서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도 바로 차단을 하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카톡 아이디도 비공개를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한문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중국어 비슷한 한문으로. 그거 보고 일단 바로 차단하고 카톡 비공개로도 돌려놓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핸드폰도 그냥 다음날 아침까지 꺼놨어요. 괜히 무슨 일 있을까 싶어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다음날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마음 가라앉히고 외국인이 보낸 한자 복사해가지고
팝하고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번역을 해봤는데 예. 그 내용이 대충 너의 몸은 건강해서 비싸게 팔리는데 아깝다? 뭐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미쳤다. 와. 번역하고 나서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뭐 흑심을 품어가지고 그 예쁘신 여성분이라서 그날 당일날 술 마시자고 했을 때 넘어갔거나 아니면 낚시 가자고 했을 때 좋아요 하면서 덥석 따라갔거나 이렇다면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기도 싫네요. 그러면 그 여자 어디서 만났던 거예요? 제가 성남 사는데 아, 성남에서? 네, 분당 쪽에서 아. 이거 실제 카톡 내용인데 네. 가릴 건 가리셨으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많이 좀 스킵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네. 그 당시 카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설마 술 싫어해요? 아, 술 못하시거나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저 술 먹는 거 구경만 해줘요. 저 술 좋아해요.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데 이거? 좀 크가 많은데? 자, 일단 볼게요. 술 잘 마셔요? 오빠 술 배틀 한번 뜰까? 그래서 미쳤네 이 여자가. 저도 남자입니다. 몇 살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많이 이쁘다고 했으니까. 저 몇 살이에요? 뿜뿜. 몇 살 차이는 뭐 궁합도 안 본다더라고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접네요. 제가 님 나이였으면 라떼는 말이죠. 아, 그만. 걔 별로예요, 그거. 네, 저 별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세요. 여기까지 좋아요. 뭔가 일관적인 태도였어요. 네, 수상했어요. 그치, 수상하지.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술 언제 마실까요? 이번 주? 저 그림 그려주시면 제가 술 살게요, 오빠. 그림 그려주시면 뭐예요? 그림 그려주신다 그랬었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책 읽다가 옆에 스케치북도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스케치북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림 잘 그리는 걸 대충 눈치를 채고? 네. 또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다음 사진인가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림 그려달라고 하니까 시간 좀 보고요. 안 그려드리고 제가 살게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요? 그럼 그냥 그려주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신 거죠, 갑자기? 네, 자기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게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너무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떤 사진이길래 도대체 그런 건가요? 이게 그래도 얼굴이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냥 모습이 어땠는지. 좀 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은요? 옷은 살짝 나시인데 좀 많이 파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봐라 좀 정도 수준. 네. 좀 볼게요. 그러니까 노노는 뭐예요, 이거?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그냥 싫다고 니은 보낸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화가 났어, 이 여자가. 진짜 찰벽치네. 왜요? 그냥요. 이유를 말하라. 설마 돈 받고 그림 그려줘요? 술 살게요. 돈 대신 그림 그려줘요. 아니요. 돈 받아도 술 사주셔도 여자는 안 그려요. 여자는 안 그려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끼셨네요, 이때는. 네. 그래서 거짓말. 아까 카페에서 여자 그렸잖아요. 뭐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해요. 괜히 상처 주시네. 일단은 뭐 너무 비정상적인 사진을 갑자기 보내고. 자, 그 다음.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진짜 이게 처음 카톡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카톡이에요? 네. 순서가 바뀌었구나. 네. 이렇게. 아니요. 엄청 이쁘세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천천히 알아갑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했었다. 분명 저보다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어요. 아쉽네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헐, 저 차인 거? 저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예술가는 바쁘잖아요. 진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누구 사귀시는 여자 없으면 조금만 알아가다가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연락 그만두셔도 되는데 부탁드려요. 미쳤네.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고 알아가면 더 이상할 수도 있음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아니에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부탁 들어주시고 인상이 선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뭔가 멋있다. 인정해요. 목소리 멋있어요. 오케이, 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봅시다. 밥이나 한 끼 사드릴게요. 싫어요. 밥 말고 술 먹자니까요. 계속 술로 유도를 하네요. 네. 그리고 좀 여유 있을 때 만나면 찐사랑했을 텐데 까비요. 뭐야 이건 또. 왜 유혹을 자꾸 뿌리치지 못하세요, 확실하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요. 일단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오빠 여유 생길 때까지. 사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나 자신 있어. 어차피 오빠도 한눈 안 팔 것 같고 요즘 안 사귀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뭐 꼭 사귀어야 하나? 말렸네 이거. 언제 볼까? 아무 때나요? 이젠 좀 많이 넘어가셨네요. 네. 유교보이. 오빠 언제 쉬어?
다음 주 목요일이랑 일요일 이렇게 쉬네요. 그럼 수요일 저녁 때 오빠야 퇴근하면 낚시하러 여기서 나오는구나. 낚시하러 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와, 낚시하러 갈까? 저기 저 6시에 퇴근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부도 낚시 딱 태그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오빠랑 갈 곳을 찾아봤어. 그러니까 아니 수요일에 퇴근하고 내 수요일 퇴근 혹시 차 없어요? 내 사기당해서 아픈 곳을 사기를 당하셨다. 그럼 저희 엄마 차로 가죠. 엄마 차?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아들은지 확인 좀 합시다. 수요일 저 퇴근하고 님 어머니 차로 가서 낚시하자고요. 저랑 단둘이? 네, 맞아요. 1박 2일. 숙소는 한 개만 예약할까요? 크가 엄청 많습니다. 님 진심입니까? 저 오늘 처음 봤고 님 이름도 몰라요. 어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유교보이. 장난 아니고 진짜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정말 잘하신 거지.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신다는 거 자체가. 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오빠 당황했네? 처음 보는 사람끼리 헌팅 술집에서 눈 맞아서 하룻밤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수요일에 보면 2번째니까 죄송해요. 좀 그런데. 뭐가 그래? 아니 오빠 나를 지켜주면 되잖아. 뭘 지켜줘. 하룻밤을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히 배불러. 나 이러다가 살 너무 찌는 거 아닌가 몰라 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이 푸사에 있는 사진을 보낸 거겠죠? 네. 예, 배 많이 나왔지. 작년엔 이랬는데 더 보여줄까? 봤지. 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때부터.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건 또 뭐야? 어때 내 갓? 네, 갓 보냈어요? 네, 읽으니까 삭제했더라고요. 그냥 완전 오픈으로? 네. 아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많이 더웠나 보다. 근데 2월달이면 추웠는데? 바로 유교보이님께서 왜 그러세요? 더 보고 싶으면 오빠 일 끝나고 수요일에 보자. 솔직히 싶지. 수고하세요.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순둥이야. 오빠하고 보이스톡을 걸어버렸네요. 못 참고. 왜 안 받아? 야 차단했냐? 아이 띠발새끼 받으렴. 너 아까 뭐뭐 했나? 이건 뭐예요? 어디 산다고 했지. 너 어디 집 근처까지 와서 못 찾을 것 같지. 너 어디 산다 했지. 못 찾을 것 같지. 네, 저희 야 동까지 나와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알 수 없는 해외. 네. 그게 온 거고 여기에 보시면 알 수 없음 보이스톡 취소 왜 안 받아. 한국말을 하네요. 그리고 말투도 똑같고 야 차단했냐? 띠발새끼 받으렴. 그리고 너 못 찾을 것 같지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왔는데 와 잠깐만요. 야 받아라. 뒤지기 싫으면 보이스톡 계속 걸어요. 그리고 야 호구같이 생겨가지고 안 걸어. 읽었네? 하고 죄송해요 점점점 하니까 받아봐 하고 죄송합니다 차단할게요 하니까 이 중국어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해석을 하니까 너는 신체가 건강하고 그래서 비싸게 팔려서 좋을 줄 알았는데 아깝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이게 해석을 하니까 뭐 그런. 야 이걸 어떡하냐 진짜. 아니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일단 미인계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정말로 유혹을 뿌리치기가 많이 힘들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쵸. 이거 만약에 유교보이가 아니었고 진짜로 막 좋아가지고 그래 가자 땡큐지 하면서 갔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진짜 유교보이 만세입니다. 와 이거 유교보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도 그렇지만 카톡 내용도 네. 공개를 해주신 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저 그래서 약간 누가 길 물어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이후에는 절대 다시 뭐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는 거죠, 다행히도? 네, 어차피 카톡 아이디밖에 몰랐으니까 비공개로 돌려놓고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도 몰라가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건 아직도 다 안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네요. 네. 이런 내용 카톡 자체를. 야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지금 현재 성남시 분당구 그쪽 뭐 성남시 네. 전체라고 해도 되겠지만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미쳤네 이거 진짜. 보는 내내 가슴이 철렁철렁하네요. 넘어갈까봐. 하지만
우리 유교보이 재진성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무사히 시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이게 2월달 이야기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5개월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재진성님 정말 또 레전드를 썼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참여하시고 이런 네. 일을 굳이 겪어서 참여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이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너무 이뻤대요. 정말 이쁘고, 어찌 보면 몸매도 좋아하셨겠죠? 외모 자체가 되게 이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넘어가기에도 정말 힘든 상황이고, 넘어가기에도 이상한 상황이고, 근데 뭔가 깨름직했을 때는 한 번쯤은 더 두세 번 의심을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도 보여드렸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수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